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아기 부족을 역전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스파이 활동 규모가 서방 정부를 압도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세계적으로 아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들이 제공하는 혜택과 그 성과를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대가족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대가족을 장려하기 위해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원인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와 노르웨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헝가리는 부모들에게 주택 대출 지원, 소득세 면제, 미니밴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편 노르웨이는 육아 휴가 제도와 보조금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그러나 두 국가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각각 1.5명과 1.4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헝가리는 출산 장려주의를 국가적인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여러 보수적인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출산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로 헝가리의 한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집을 쉽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은 재정적 혜택만으로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여성은 더 이상 변명할 이유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 외에도 문화적, 개인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헝가리나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육아 지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번 기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서방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어느 정도로 서방 정부와 기업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정보 수집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안기관부터 민간기업,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동원하여 중국은 서방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과 연계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부터 권력을 강화하면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를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로 인해 이러한 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해킹과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서방 국가들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서방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나 외교적 단절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 영국 등은 중국이 자국의 인프라를 해킹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중국 해킹 프로그램이 다른 모든 국가의 해킹 활동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MIO는 중국이 수십만 명의 스파이를 동원해 서방 국가의 정보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위협을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적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은 단순한 해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와 군사적 이익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자와 유학생들은 서방 대학과 연구소에 접근해 중요한 기술과 지식을 수집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방의 학계와 연구기관에 깊숙이 침투해 혁신 기술을 빼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스파이 활동을 넘어 국가 간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오늘 소개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서방 국가들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방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